야, 과연, 오, 잠깐만, 나 이거 얘기해도 돼? 만약에 두 스피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작년이었습니다. KF-XEO라는 사운드바를 처음으로 써보면서 앞으로 리뷰를 할 다른 제품의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를 할 때는 레퍼런스로 잡아도 좋을 만큼 정말 안정적이고, 물론 소리도 특출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KF 코다 W라는 이 제품의 리뷰를 저한테 요청해 주셨을 때, 근데 도대체 어떤 컨셉일까 이게? 저도 뭐 실제로 써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는데, KF의 70년대에 나온 아주 전설적인 스피커 시리즈 이름이거든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뒤에 W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KF LSX 시리즈죠. 이거는 LSX2 LT 모델입니다. LT가 빠진 모델도 있고, 이보다 좀 크게 나온 모델도 있고, 근데 아마 가격대도 그렇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나는 음악을 이렇게 듣는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구나, 아니야, 그래도 난 이쪽이 좋아, 이걸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블루투스가 돼요. PC와 USB로 연결하면은 PC에서 이 제품을 사운드 디바이스 장치로 인식을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안에 DA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PC의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가장 편안하게 세팅하는 방법이죠. 요즘에 또 TV 연결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HDMI 연결이 되고요. 옵티컬 광 입력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더넷 포트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와이파이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뭐 스포티파이,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블루투스로 쏴주는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혼자 스트리밍 디바이스로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폰에서 명령만 내려주면 어떤 곡을 플레이해라 그러면은 얘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원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음질적인 열화 없이 그대로 플레이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예전에 스피커 리뷰를 할 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기기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상의 음질로 가장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쓸까?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긴 쓰는데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는 사람들만 있을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더라도 PC와 연결해서 다른 장치, 애플 TV라든지 그런 형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는 사람도 많을 거다. 또 한 가지, 딱 봐도 클래식한 장치들의 유선 연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캐프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컨셉을 정할 때, 자, 일단 코다라는 스피커를 재해석한다. 두 번째, 기존의 이런 컨셉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보자. 올드스쿨 유저들에게 좀 친숙한 입력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 일단 블루투스는 돼요. 코다 W라고 그랬잖아요. W가 와이어리스의 약자로 보입니다. 예전에 코다와 구분짓기 위한 W를 붙이면서 블루투스 기능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넣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을 거예요. TV 연결됩니다. 똑같죠? 옵티컬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자, USB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억스 입력, 아날로그 입력단이 들어가요. 이 녀석은 없는 거죠. 서브 아웃이 있습니다. 이 녀석 있네. 자,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아날로그적인 접근이 보이기 시작하죠. 무조건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 노이즈가 좀 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라운드 단자가 또 있어. 이거 뭐야? 포노 입력단이 따로 있다. 포노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노 입력은 그라운드를 별도로 잡죠. 연결 안 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라운드 딱 연결하면 노이즈가 싹 잡힙니다. 자, USB가 하나 더 있네요. 5V 2A 아웃. 이 용도가 뭘까? 이 녀석이 동일하게 옆에 스피커로 넘어가는 케이블, 연결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PS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딴 거 꽂으면 안 돼요. 이거는 스피커 연결 케이블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게 하나 보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랜, 이게 없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플레이해주는 그런 기능이 빠진 거죠. 완전히 안 되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연결해서 쓰세요라는 개념 같아요. 보통 그런 기기들이 뭐 크롬캐스트 오디오나 애플 에어플레이 보통 옵티컬 출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옵티컬로 넣어도 되고 아날로그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음악을 듣는 패턴이 과연 어떤 패턴이었을까? 스트리밍 서비스 바로 접속해서 음악을 듣는 게 과연 내가 그 기능을 많이 썼을까? 그 기능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컴퓨터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TV와 연결해서 유선을 여기 연결해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더 많았을까? 저도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뷰할 때 말고는 많이 쓰질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PC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 애플 TV로 연결해서 듣는 경우가 두 번째예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컨셉의 입력단도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좀 이따 뜻방을 한번 해볼 텐데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흔히들 앰프 하나에 다 들어있고 옆에는 선으로 연결하는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피커 슈드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캐프는 아니래요. 동일한 회로가 앰프 회로가 여기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테레오의 바이 앰핑이에요. 왼쪽 앰핑 오른쪽 앰핑. 안에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진짜 안에 앰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누가 그러더라라는 거를 믿으면 안 돼. 항상. 진짜 그런지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이걸 뜯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식 수입사에서 이걸 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와, 범상치가 않아요. 야, 과연, 야, 진짜구나. 잠깐만, 나 이거 얘기해도 돼? 너무 충격적인 게 하나 써져 있는데? 얘는 어떻게 뜯지? 얘를 뜯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안 뜯어도 돼. 얘는 굳이 안 뜯어도 돼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은, PCB를 보고 좀 놀랐어요, 처음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PCB가 2023년 거냐? 예전에 있던 PCB를 공용으로 썼다는 얘기 같은데, 뭐지? 하고 봤더니, 이 PCB 이름이 LXX2LT야. 얘예요, 얘. 이 PCB 그대로 썼어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똑같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튜닝 다시 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 안 뜯어도 비디오네. 그리고 앰핑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방열판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거 방열판? 크레스 D 앰프 하나가 박혀있는 걸 보여요. 근데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뭔지는 안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PCB가 별도로 박혀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렇게 만들었네. 네, 이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니큐 드라이브 하나 들어가 있고 덕트 뒤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뜯어보죠. 나 좀 뜯어주세요 하고 볼트 4개가 그냥 빡 크게 박혀 있어요. 일단 저 밑에 파워 서플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 밑에 보이고 블루투스 수신 관련된 보드 여기 보이고요. 메인 보드도 많이 다르네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XX2 LT를 플랫폼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동일한 보드를 써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튜닝은 다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본 코어는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입출력부가 다르다 보니까 코어적인 플랫폼을 유지를 한 채 좀 스페시픽한 부분만 좀 변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슬레이브 스피커 안에 이 정도로 뭔가 꽉 차 있을 줄은 몰랐어. 그 엔지니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상상의 나래를 펼친 듯한 그런 제품이네요. 야, 놀랍다, 진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말하는 걸로도 영상 찍겠지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영상 맨 뒤편에 텍스트로 한 바닥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결법을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첫 번째, USB. 확인해보니까 24비트 192kHz까지 지원합니다. 내장 DAC의 스펙이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서는 DAC는 풀 스펙에 가깝습니다. 저는 애플 뮤직 쓰는데, 컴퓨터 맥에서는 비트 퍼펙트가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연결성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타이달도 괜찮아요. 비트 퍼펙트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데 아웃풋 디바이스를 점유를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곡마다 비트와 샘플링 레이츠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타이달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테스트해본 모든 기기들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맨 첫 부분에 약간 틱틱거려요. 그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기들보다는 확실히 KF가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살짝 틱하는 정도만 들리고 넘어가요. 볼륨 조절은 PC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볼륨 조절을 하고 코다 W의 볼륨하고 별도로 작동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볼륨에 최적 세팅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USB로 스마트폰에 연결해봤습니다. 애플 뮤직은 아이폰으로 실행하면은 외장 기기에서 비트 퍼펙트를 지원하거든요. 곡의 포맷이 급격하게 바뀌는 곡을 넘어갈 때도 앞부분이 잘리거나
틱틱하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잘 안 돼요. 다른 기기들 보면은 항상 맨 앞에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 보면은 캐프의 소프트웨어 안정성은 정말 진짜 레퍼런스예요, 진짜. 그리고 TV에도 많이 연결 쓰실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사운드바 연결 방식과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애플 TV를 쓰니까 애플 TV가 TV로 들어가고 TV에서 HDMI, ARC 또는 ARC 포트가 스피커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여기서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또 플레이해봤는데 곡마다 스펙이 팍팍 바뀌는 경우에 특히나 아주 높은 스펙에서 확 떨어진 스펙을 하거나 반대로 가거나 맨 앞부분이 잘리거나 틱틱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로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프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리모컨은 당연히 동봉된 리모컨으로 작동을 잘 하고요. TV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하고 저는 애플 TV를 쓰기 때문에 애플 TV 리모컨으로 작동을 합니다. 애플 TV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리모컨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버튼이 볼륨을 업하는 버튼이다, 다운하는 버튼이다. 이걸 학습해 두면은 이 리모컨 하나만으로 전원 켜는 것부터 다 쓰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각각의 기기들의 볼륨을 뭐 따로 조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HDMI, ARC로 연결된 기기들은 볼륨을 어떤 리모컨으로 조정하든 간에 어떻게든 볼륨 조절의 신호만 누가 받든지 그걸 받으면 모든 기기들의 볼륨이 동일하게 디지털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리모컨으로 볼륨 조절하든 일단 되면은 동일하게 볼륨 조절이 되는 겁니다. 전 솔직히요, 이 TV 앞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당분간 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턴테이블도 연결해봤습니다. 당연히 요즘에는 물론 턴테이블에 뭐 내부 포노, 내부 프리앰프 같은 게 있어요. 일반적인 앰프에 RCA 단에다 연결해서 쓸 수는 있는데 턴테이블 안에 내장되어 있는 포노 앰프 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드라이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앰프의 볼륨 많이 올렸는데도 소리가 되게 작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코다 W 같은 경우에 포노 단이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에 뭐 프리앰프가 있다고 해도 그걸 끄고 그리고 포노 단에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증폭이 돼서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캐프 포노단의 드라이빙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다른 기기들 연결하는 것과 볼륨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옵티칼은 물론 옵티칼 출력이 있는 뭐 CD 플레이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코다 W에서 없는 기능이 스트리밍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의 포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연결해봤는데 처음에는 에어플레이 아답터를 연결해봤습니다. 애플 아이폰이나 맥에서 음악을 쉽게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스트리밍 전용 기기를 연결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리밍 기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 스트리밍 전용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스트리밍 기능이 있는 캐프의 다른 스피커에 갖고 있는 그 내장 스트리밍 기능보다 훨씬 더 세밀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앞에 화면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CA 입력도 해봤습니다. 음악 작업용 모니터 스피커 있잖아요. 아날로그 입력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DAC 역할을 해주는 거고 뭐 XLR, 뭐 발란스드 같은 걸로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RCA로 넣어봤어요. 이게 될까 싶었어요. 뭐냐면 하이파이용 이런 스피커는 그 내부에 프로세싱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레이턴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스피커랑 이 스피커랑 동시에 플레이 해놓고 들어봤어요. 레이턴시가 없어요. 똑같이 나와. 이거 작업용으로 써도 되겠구나. 위에 나중에 좀 세팅을 바꿔서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여기다가 지금 작업용 스피커랑 캐프 스피커랑 동시에 쓸 수 있게 세팅을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하죠. 그리고 이런 4.4mm는 잘 보시면은 극이 5개예요. 5개를 다 신호 전송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밸런스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똑같은 헤드폰이 2개가 있어요. 소니 MDR7506이라는 헤드폰. 주관적인 저희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컬이 모노로 녹음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눈을 감고 들으면 양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까요? 아니에요. 스피커의 정중앙 허공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수가 저 허공에 떠서 홀로그램처럼 떠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요. 스테레오로 녹음된 뭐 칙칙칙 하이에서는 이쪽에 칙칙 들리고 이쪽에서 들리고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3차원적인 입체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2D의 사운드가 아니라 좀 3D의 사운드처럼 들리는데 이게 스피커가 정교할수록 요 딱 가운데에 맺히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끝판왕입니다. 이게 진짜. 스피커 가운데에 트위터를 달아서 유니큐라는 이름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이 역할이 엄청난 것 같아요. 눈 감고 딱 들으면 공중에 딱 떠 있어요. 저 유니큐에서 나오는 고역대가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스피커가 여기만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들리잖아, 조금씩.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헤드폰을 듣는 듯한 느낌이 이게 정확해, 위치가. 정확하게 들려요.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이요. 그리고 저역대는 세팅하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영상을 찍을 때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찍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저역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TV에 올려놓고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은 TV 밑에가 전체가 울리거든요. 그러면 저역대가 상당히 많게 느껴지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역이 그렇게 와 이거는 저역을 막 벙벙벙 친다라는 느낌의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퍼 단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저역을 막 벙벙벙 치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퍼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죠. 이게 지금 가격이 1월 한정 127만 5천 원이에요. 한 조죠, 당연히. 한 세트로. 캐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거고, 완전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저 정도 사이즈의 크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스트리밍이 빠졌다고 해서, 단지 자체 스트리밍이 빠졌다는 뿐이지,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을 통해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리뷰할 때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연결해서 쓸 때는 저도 이렇게 다른 기기들이랑 같이 붙여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 유닛에서 나오는 저 소리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야, 저 정도 브랜드에 저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저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환율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지원해주신 공식 수입사죠. 소리샵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영상으로 전달드립니다. 1월 한정으로 할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영상 밑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